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지난번에 ETF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오늘은 ETF의 형제격인 ELS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해요. 주가연계증권이라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에요. 아마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복자 언니가 설명한 ETF랑은 뭐가 다른 거지? 라고요. ETF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ELS는 그렇지 않아요. 증권사에서 만들어 판매를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ETF는 만기가 따로 없어서 내가 원할 때 사고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지만 ELS는 만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이 판매할 때만 살 수 있고 만기가 되어야만 팔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LS는 수익률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지만 ETF는 그렇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ELS를 파헤치러 가볼게요. 2월 2일 기준으로 평균 연 7%, 최고 연 9%에 이르는 ELS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높은 금리를 그냥 떡하니 그냥 주진 않겠죠? 주가가 시점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런 수익률이 지급되는 상품이 바로 ELS예요. 예금이나 적금금리가 연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겠죠? 구체적으로 ELS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복자가 단순하게 가상의 ELS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복자 ELS라고 해서 첫 번째,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두 번째, 상환 조건은 90, 85, 80, 75, 70, 55인 세 번째, 연 8%의 수익률을 준대요. 여기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 복자 ELS는 코스피 200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환 조건이라는 것은 각 상환 결정일마다 코스피 200 지수가 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환 결정일? 몰라. 상환 조건에 숫자가 총 6개가 있잖아요. 이 숫자 한 개당 6개월이라고 하면 이 상품은 총 3년짜리 상품인 거예요. 3년 중에 매 6개월마다 체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조건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예를 들어 복자 ELS를 가입할 시점에 코스피 200 지수가 30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을 1차 상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1차 상환 조건이 90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270 이상이 되어야만 원금과 함께 6개월치 수익률인 4%의 수익률을 받고 조기에 상환이 돼버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쭉 가다가 6차까지 갈수록 만족해야 할 조건이 점점 낮아지면서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스텝다운 ELS라고 하고 대다수의 ELS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고로 코스피 200처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지수형 ELS라고 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처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주식형 ELS라고 불리기도 해요. 만기는 예로 설명한 복자 ELS처럼 보통 3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보통 6개월이나 혹은 1년 이내에 조기 상환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과연 빨리 상환이 된다고 해서 우리 복부인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그건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높은 수익률을 주는 ELS에 나는 가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상환이 돼버린다면 나머지 2년 반 동안의 수익률을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조기 상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만기가 연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끝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아놓은 수익률을 받지도 못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에서 복자 ELS의 코스피 200 시작지수가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기, 즉 6차 상환 결정일에 지수가 150을 하회하게 되면 지수가 최초 기준가 대비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요. 원금 손실이 무려 60%가 발생하게 되는 어마무시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와우. 제가 기초자산이 한 개인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자산이 두 개인 경우에는 모든 기초자산이 각 상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말로만 듣던 ELS. 어떤 상품인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ELS 2편으로 준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복부인 여러분, 안녕!